자, 계속해서 문제 61번 보겠습니다. 61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는 큐비클형, 그리고 방화 구획형, 그리고 5개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보기 2번에 보시면 그 축전지형이 있잖아요. 그죠? 축전지형은 바로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의 축전지형입니다. 62번.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외암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누전 경보기 외함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누전 경보기의 외함의 두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전 경보기의 외함은 두께가 1mm 이상입니다. 이제 참고로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1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63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 콘센트 설비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비상 콘센트 설비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발광 다이오드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틀렸죠? 발광 다이오드인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1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발광 다이오드만큼은 제외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64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얼마죠? 0.1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65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환경 상태가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건조실 또는 살균실 등의 적응성 있는 열 감지기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정온식 1종, 2번 정온식 특종, 3번 열 아날로그식, 4번 보상식 스포트형 1종. 보기 중에서 건조실이나 살균실 등의 적응성이 있는 열 감지기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예, 보상식 스포트형 1종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답은 4번. 66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데이터 및 코드 전송 방식 신고 부분 프로토콜 정의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한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인데, 자, 이 내용도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119 서버로부터 처리 결과 메시지를 몇 초 이내에? 20초 이내, 20초 이내에 수신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2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0이 들어갑니다. 답은 3번. 67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객석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객석 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은 통로, 바닥, 벽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세 가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세 가지만 다 들어가면 됩니다. 통로, 바닥, 벽입니다. 답은 1번. 68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설치에 있어서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일 때에 적합한 감지기 종류는, 자, 부착 높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이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불꽃 감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불꽃 감지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69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절연 저항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기로 측정할 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바로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 값은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답은 2번. 70번.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몇 암페어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1암페어 이하입니다. 또는 1000mA 이하인데 여기에서는 최대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죠? 1암페어 이하예요. 답은 2번입니다. 71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 볼게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이 바로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것은 150입니다. 그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의 답은 153번입니다. 72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해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의 15가 됩니다. 73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가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몇 초 이하예요? 바로 10초 이하가 되는 거죠. 자주 나왔던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74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1번.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맞죠? 감지기 배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배선은 송배전식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맞죠? 종단 저항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도 맞아요. 3번.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은 5개 이하로 할 것. 틀렸죠? 한 개의 공통선,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 경계 구역은 5개 이하가 아니라 7개 이하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맞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75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옳게 설명된 걸 찾는 겁니다. 1번,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거는 혼합기가 아니라 분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배기예요. 2번,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것은 분배기가 아닌 바로 분파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3번, 증폭기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이것은 증폭기가 아니라 혼합기에 대한 정의죠. 1, 2, 3번 다 틀렸어요. 4번,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4번입니다. 4번. 76번.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설치된 곳의 바닥으로부터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77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벨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상벨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틀렸죠? 비상벨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아니라, 사이렌이 아니라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비상벨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번 맞습니다. 2번이고요. 3번,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6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그 음량은 60dB 이상이 아니라 90dB 이상이 돼야 됩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틀렸죠?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맞는 것은 2번이네요. 78번.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 전원 및 건전지의 유효 사용 시간에 대한 최소 기준이 가장 긴 것은 1번,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건전지 용량은 몇 분 이상이에요? 20분 이상이죠. 20분 이상. 2번,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의 비상전원은 30분 이상이고요.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유도 등의 비상전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60분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11층 미만이라고 했죠. 11층 미만이면 20분 이상입니다. 20분 이상.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층 미만이기 때문에 60분 이상이 아니라 20분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 기준이 가장 긴 것은 바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의 비상전원이죠. 30분 이상이니까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79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발신기의 그 표시등, 발신기의 표시등을 자, 여기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할게요.
자, 이게 발신기의 지금 표시 등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식별을 가능해야 되냐면은 15도. 여기 15도예요. 각도가. 여기도 15도. 자, 15도 이내. 15도 이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은 불빛이 안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15도 이내 여기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바로 10m. 10m 이내에 안에서 다 식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5도 이내에 어디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15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0이 들어갑니다. 10. 답은 2번입니다. 80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보세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 어떠한 경우냐면 해당 전로에 정전기 첩회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바로 이 1.5m 이상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 전로에 정전기 첩회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